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에서 영조와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조의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개혁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영조와 정조, 정약용과 실학자들은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은 당시의 사진이나 기몽도 등의 그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우고 그 탕평비에 편을 가르지 말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영조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또 노력하였는데 세금을 줄여주었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책을 편찬하였는데 학문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붕당의 의미를 살펴보면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적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의 배경은 조선의 지배층이 붕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붕당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래서 영조는 붕당과 관계없이 나랏일을 잘 할 인재를 골고루 뽑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이 탕평책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하였고 하지만 붕당 당파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화면의 사진이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인 탕평비입니다. 이번에는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또한 영조의 뒤를 이어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첫 번째로 탕평책을 실시하였고 규장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창덕궁 뒤의 정원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제제도를 고쳤는데 백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정조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이를 상업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규장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이었는데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정조와 함께 나랏일을 의논해서 개혁 정치를 도왔던 곳입니다. 규장각은 창덕궁 뒤에 정원에 있었습니다.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 시기에 건설되었으며 우수한 과학기술과 건축물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의 의의는 정조의 개혁 정치와 상업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을 잘 보여줍니다. 화성청역의궤라는 공사 보고서에는 수원 화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수원 화성 건설의 방법과 도구, 설계도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화성의 사대문 중에서 하나인 팔달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건설에 사용된 과학기술로는 거중기가 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더 적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농로라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겨주는 장치도 사용되었습니다. 정조 시기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만덕이라는 여성은 기녀 출신의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김만덕은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받았을 때 자신이 장사를 하여서 모은 돈으로 쌀을 구매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 정조의 명에 따라서 만덕전이라는 글에 그녀의 선행이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